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 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앞으로 4년간 김해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일지 오늘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3가지 주제 토론과 자질 검증, 공약 검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할 2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태용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성곤입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회 의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고요.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토론회는 KBS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K와 유튜브 또 페이스북의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홍태용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 기호 2번 홍태용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년, 김해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점점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매력이 없는 밋밋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김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리더십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멈춰버린 김에 더 늦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경남도와의 가교 역할, 저 홍태용이 책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허성곤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현 시장 허성곤입니다. 상대 후보는 이번 선거를 지방 권력 교체로 주장합니다. 저 허성곤 지난 6년 동안 우리 시 현안 여러 사업들을 유치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대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우리 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들어보셨고요. 바로 첫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 소멸 대안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김해시 중소업체 97% 이상이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고용의 안정성도 낮아서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해시의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을 각각 드리겠고요. 먼저 허성곤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구 감소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우리 사회 공통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의 어떤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생각하고 우리 저는 이미 전통 산업 위주의 제조업을 I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5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서 김해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 물류 디지털, 액화수소, 또 미래차 이런 등의 우리 청년들이 이 기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그런 산업들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홍태용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로의 재편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저희 핵심 공약이기도 한 스마트 물류 산업을 김해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항공, 항만, 철도 등 교통의 중심지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 물류 산업 거점 조성으로 김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고형 물류 산업이 아니라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물류 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생명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전환 지원책으로 어생명산업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의 중심 김해시를 항공, 항만, 물류 특화된 컨벤션 특화도시로 네. 육성하겠습니다. 네, 지역 소멸 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주도권 주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가시면 되는데요. 발언 시간은 1분을 권장해 드립니다. 발언도 1분, 답변에도 1분을 보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성곤 후보에게 주도권 5분을 드립니다. 예. 우리 홍 후보께서는 우리 김해가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다, 젊은이가 떠나는 도시다 이렇게 해서 난파선에 비유를 하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정을 맡을 때가 우리 시 인구 52만이었고 현재는 53만 6,500원으로서 그동안 오히려 한 7천여 명 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 2년 동안 일시적인 현상을 두고 우리 김해를 너무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곧 우리 주택 대기 물량만 하더라도 17,000세대가 넘고 미분양 없이 지금 인구 증가로 바로 돌아설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저는 인구정책팀을 그렇다고 해서 이 가동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찍부터 전담팀을 꾸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아이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어디서 다녔습니까? 김해에서도 다니고 부산에서도 다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 모두 부산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해에서 초등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20년 가까이 병원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은 외지에서 키웠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엊그제 브리핑 자료를 보면은 그 모일간지 자료를 보면은 우리 출마자들이 10명 중에 3명은 외지인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홍 후보도 보면 집은 부산이고 주소지만 김해대로로 돼 있는데 김해대로가 아니라 요양병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살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지금 어쩌면 주소는 부원동에 주민등록법상 따로 위장 있습니다. 전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보도 내용을 인정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인구가 줄고 이렇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미래 희망도 없다, 청년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녀 교육은 부산에서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를 정리하면 부산 사람이 주소만 김에 옮겨놓고 시장을 출마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녀들이 부산에서 모든 학교를 다 다녔다 이야기하신 거는 잘못하신 거고요. 제 아내가 부산에 학교 교편 생활을 그럼 됐고요. 했기 그러면 때문에 제가 주도권 시간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답변할 저 시간을 좀 일부를 아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해에서 살면 우리 시민들과 좀 부대끼면서 김해의 사정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자신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 후보는 2014년도 도의원 후보도 출마했고 또 국회의원 후보도 2차례에 걸쳐 출마를 했고 오늘 시장까지 출마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도 계속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김해 인구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이게 팩트를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부원동 그린코어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확인 좀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우리 후보님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인구가 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최근 2020년 이후부터 약 9천여 명의 인구들이 빠른 속도로 유출이 되어가고 있고 아닙니다. 그 유출되는 제가 인구들 주도니까 중에서 그거는 유입 인구를 답변 시간을 잘못 좀 계산해서 그런 거고요. 그린코어에 사신다는 것도 사실 그럼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되겠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에서 집을 주택에 재산세를 낸 게 없어요. 두 분이 사모님까지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우리 이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동안. 예. 하여튼 주거와 자녀 교육은 주거도 현재 김해에 하고 있고 자녀도 김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허성권 후보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주장이 있고 또 반박과 그에 따른 재반박을 하는 과정을 거치니까요. 질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답변 시간도 보장을 해가면서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홍태용 후보에게 주도권 5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허 후보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말씀하신 주장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해가 고향이고 현재 김해 부원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김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부산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집이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해의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걱정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성원 후보가 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재임 기간 동안에 인구가 늘었다라는 말씀보다도 최근에 2년 기간 동안에 9천여 명의 젊은 층 인구 위주로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 상황을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마다수 수치라고 저희 김해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죠. 우리 청년 인구가 30.1%가 돼서 오히려 우리 일시적인 동네에서 청년 인구가 현상인데 제일 높습니다. 김해가.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데 올해 1, 4분기에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거기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경각심을 좀 제발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허승건 후보께서 지난 이번 출마 선언을 하면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셨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또 허 후보님은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소감으로 임기 내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늘어난 일자리 중에 약 70%가 공공 일자리고요. 30%가 민간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는데 취업수를 늘리기 위한 땜질 처방을 하신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할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입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고용노동부가 인구 통계, 취업 통계를 낼 때는 그 지역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할애해서 실무 일자리라든지 실업
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하느냐, 공공일자리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이 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 민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예, 대강 그 정도로 타 시군도 3대 7 정도로 안배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제가 또 질문할 게 좀 더 있어서 허승훈 후보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실 때 보면은 김해시 제조업체 개수가 2015년 7,100개에서 2021년 7,600개로 7%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 수가 늘어난 만큼 민선 7기 동안에 근로자 수는 몇 분이나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제조업체 수는 늘어나지만 종업원 수는 일부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다이어트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취업수는 지금 상당 부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자,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8,800여 명의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2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이 우리 김해에서 4개의 기업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인원수가 2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800명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떠나는데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야기만 하시고 이런 인구 유출, 경제적인 인구의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활동도 기업가들의 몫입니다. 정말 우리 김해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항토 기업이 있는가 하면 법인 수가 계속 줄고 또 신설되고 이런 단순 반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시는 최근에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가 계속 네.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인 지역 소멸의 대안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대한 두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자질 검증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한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질의를 하고 상대 후보가 답변을 이어가는 순서가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서로의 발언 시간은 1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권합니다. 또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태용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시간 7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김해 시민들이 우리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6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에 김해시는 국제의료관광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5군데 선정 지역 중에서 4곳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유일하게 김해시만 시작도 못하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해 동부 지역 시민들의 부푼 기대를 충족시키고 선거 공약 이행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최우선 사항은 공익을 위한 목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는 시민은 없고 업자만 보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한 공약 발표를 하면서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허승곤 후보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승곤 후보는 그간 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시민들의 민원을 대하듯이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엄포, 직원들의 책임이다라는 회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적인 책임지시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 우리 홍 후보님이 행정을 몰라도 너무 참 이해가 부족해서 그 아시다시피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이 김해에 정말 오랜 수원 사업입니다. 30년 가까이 도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공단 지역을 선거 때마다 우려먹고 아마도 우리 홍 후보도 선거 출마할 때 단계별 이전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 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구도 첫삽도 뜨지 못한 것을 제가 해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만평에 공원이 생기고 있고 그런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든 개발 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뭐 그 업자가 특혜를 입은 이런 소리를 하는데 특혜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의회로부터 이미 밝혀졌고 감사원 감사부로도 밝혀졌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도 못하시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겠다면은 주민들 사회적 협의 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차로 진행된 사업이면서 심지어는 김해판 대장동 사건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허 후보님 토목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허 후보님 토지 분할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김해시장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으시죠? 예, 아니로만 좀 짧게 대답해 주시죠. 그건 실무진들이 검토가 미흡했다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징계까지 묻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자의 일탈입니다. 꼼수로 쪼개기 한 게 이미 사업자가 잘못이 밝혀졌고 응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도 그 업무 연참 부족으로 징계를 받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 잘못으로 해가 제보고 후보 사퇴하라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 업무 태만 제목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주의 요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불법적 토지 분할, 일명 쪼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적 토지 분할이 자행되어서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고 시장에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맞으시죠? 시장 주인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직원이 업무 연참 부족으로 징계 먹은 거는 확실하고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시장에게도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불법적 토지 분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몰라도 그 쪼개기를 이 지적법에는 근거해서 맞게끔 이렇게 했지만 그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침인가 여기에 규정한 내용들이 일부 미이행됐다 해서 그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도시개발 전문 공무원들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토지 분할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 한탄스러운 내용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 보고까지 되었으며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이 특히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인 허 후보님이 몰랐다는 사실은 석연찮은 대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허 후보님, 모르셨다면은 무능이고 알고도 해주셨다면 불법 아닙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미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지 소유자에게 응분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의혹에 의혹을 만드는 좀 과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감사원이나 우리 시의회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우리 의회랑 뭐 자료를 어디서 받은 모양인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팩트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허 후보님 선거 사무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래도 허 후보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도우미 알바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같은 후보 입장에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공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원팀 그 출정식 때 나온 말씀인데요. 도우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 도우미도 있고 민원 안내 도우미도 있고 장애인 도우미도 있고 그런 것이고 도우미라는 사전적 의미가 남을 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식 용어는 선거 사무원이라고 해서 그 즉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해명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걸 그렇게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자체가 저는 좀 이상스럽다 생각합니다. 자, 홍태용 후보의 주도권 자질 검증 7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허성건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립니다. 그 2년 넘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힘을 내서 일상 회복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좀 어렵게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매표 행위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셨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시는 계속 이렇게 팽창되는데 재정은 여력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 정도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2년여간 그 시재정에서 약 950억 넘게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일산지원금을 못 주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라도 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그 홍 후보는 지금 그 얼마 전까지 이 병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홍 후보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몇 차례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집단 감염이 제 기억으로는 2차례 정도 있은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몇 명인지는 또 아십니까? 예? 몇 명인지도 아십니까? 대략 발생을 합니다만 순차적으로 모두 합치면은 60여 명 정도로 제가 아닙니다. 1차가 90여 명이고 두 번째 2월 달에 270명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개인과 거기다 사망자까지 3분이나 나왔습니다. 개인과 이런 그 고통을 받은 가족들에게 그동안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또 극에 달했을 때 정말 이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노래를 하는 광경이 정말 이거 보고 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4월 중순인가 하순경에 이렇게 마스크도 하지 않고 노래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이게 뭐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분이 시장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더러 오히려 시장이 말을 입을 닫고 있으면은 직무유기다 구상권 행사해라 이런 항의 전화까지 왔습니다. 내용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4월 말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 기준이 해제가 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도덕적으로나 또 우리 이 보건소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코드 격리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의 그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밤낮 없이 방역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정말 우리 홍 후보께서는 기회를 살리는 주치 주장하면서 의사는 환자를 잘 돌보고 또 저 평생 공직한 저는 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잘하는 저에게 오히려 행정을 맡겼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사퇴 운운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이고 우리 홍 후보가 우리 사망자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오히려 감염 피해자들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홍 후보가 오히려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제 답변 시간
주실 겁니까? 예. 호 후보님, 우리 김해에서 코로나 사태 동안에 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4만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28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으면은 코로나 발병 초기에 저는 김해에 코로나를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을 이미 먼저 지정을 해서 세팅을 했을 겁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전담병원 병실이 없어서 심지어는 충청도 다른 지역까지 얼마나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하시지 않고 모든 게 코로나 탓으로 모든 게 남 탓으로 돌리는 아니, 시정 주도권, 책임자의 저 말씀이 주도권입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홍 후보님이 또 착각하시고 공공의료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해가 공공의료가 없는 게 제일 지금 큰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저희는 이미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고 현재는 우리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공공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부보건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도 연내 서부보건소가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정치권에 기웃기웃하면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은 정말 엄중하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한번 사과하지 안 하고 오히려 환자들이 입원 수용자들이 저에게 원망을 하고 저에게 탓을 하는 아이러니한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 후보님은 정말 그 귀한 그 의사 면허증을 갖고 계시고 또 히포크라테스 정신이나 나이팅게일 정신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행정은 행정 전문가 허승원에게 이런 비아냥 비슷한 소리를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제가 듣기에는 적반하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들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코로나 전담 병원이나 코로나 전담 병동으로라도 옮겨달라고 수차례 김해 관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오로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병실 없다라는 그 답만 저희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참 네. 적반하장입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들의 자질 검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발언 순서에 따라서 각 후보의 의견을 먼저 1분씩 듣겠습니다. 이어서 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비음산 터널 건설 해법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창원과 또 김해의 진례 지역을 잇는 이른바 비음산 터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비음산 터널은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음산 터널이 각 후보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들의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듣습니다. 발언 시간 1분 허성곤 후보에게 드립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비음산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창원시를 설득시키고 이런 노력 끝에 우리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창원과 연결해서 양시가 시비 부담 없이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새 정부에도 정부 중점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홍태용 후보 1분 듣겠습니다. 예. 비음산 터널 문제는 2006년부터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전전임 시장을 거쳐서 허성원 시장까지 민주당에서 12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혀 진척이 없어 왔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 시민들만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최근에서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와 밀양 간 고속도로 계획이 세워졌고 여기에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원까지 연장하면 김해 진례 나들목에서 창원 토올 나들목까지 5.9km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해고속도로 제4지선의 터널을 뚫는 비음산 터널이
포함되면은 터널이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도 김해 시민과 창원 김해를 오가는 도민들을 위해 비음산 터널 건립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 허성근 후보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음산 터널 건설 해법에 대한 주제 토론 진행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허성근 후보님 5분 드립니다. 먼저 앞서 비음산 터널과 관련해서는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경남도, 창원시, 밀양시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정정드리고요. 우리 홍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김해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우리 이 기업 7,6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다들 영시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건 현실입니다.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준 우리 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우리 김해 경제를 떠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공신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 후보는 경쟁력도 없고 미래 희망도 없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뭐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홍 후보는 목표는 뭐 이렇게 언제든지 뭐 이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성이 없고 액션 플랜이 있는 게 없습니다. 홍 후보처럼 말대로 하려면은 그 대기업이 어떻게 우리 김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난번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병든 김해를 치유하겠다고 주치의가 되겠다고 이번에는 김해를 살리는 김해를 이 주치의가 되겠다고 하고 어디 김해가 병들고 죽어가는 도시라는 이 말인지 정말 그 시민들께 자긍심을 상하게 하고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뭐 우리 기업들을 너희는 경쟁력 없으니까 김해를 떠나라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그동안 감히 우리 전통 제조업을 좀 탈피해서 미래 첨단 산업 그러니까 IT를 기반하는 미래 성장 산업 이를테면 오생명 의료기기 강소 특구를 지정받는다든지 미래 자동차 센서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그 미래 산업으로 바꿔가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기업을 지원해서 600여 개의 그 기업들을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을 어떻게 김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신 건지 3분 이야기하시고 질문을 짧게 답을 해달라 하니까 좀 어차피 제가 주도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만 아까도 보니까 저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께서 김해를 걱정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저도 겁니다. 걱정하죠. 걱정하는데 뭐든지 다 잘하셨다, 잘 준비하셨다, 앞으로 잘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우리 대안 김해의 이야기를 현실을 하시라 했지 저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월 11일 날 우리 나라 산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안 보셨습니까? 전국 75개 시군의 재정 상태를 평가했을 때 김해가 75개 시 중에 그런 74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권 때 하셔야지. 지금 이 제 김해- 질문에 답하라니까 엉뚱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대책 없이 시민들이 김해만 자꾸 우리 김해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그거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홍보 게 주도권 시간 때 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전통 제조업을 좀 탈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고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부가가치 높은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저는 임기 동안 500개 이상의 그 기업 500인 이상의 기업을 NHN 데이터 센터라든지 쿠팡, GS 물류 같은 대기업을 12개나 이미 유치해 놓고 있고 전체 투자액만 해도 5조 600원에 달하고
우리 그 김해에 경제 살리하겠다, 뭐 편안한 도시 만들겠다, 이런 구체성 없는 실행 계획 없는 이런 근거 없이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도 좀 내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 주도권 토론 시간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해시의 현실, 김해시 살림을 사셨으니까 김해시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태영 후보님 주도권 5분 바로 있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5월 11일자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 김해시의 재정 상태가 75개 시 중에서 74위를 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비교해서는 불명예스럽게도 18등을 했습니다. 우리 허성곤 후보님 재임 기간 동안에 김해 살림이 2배로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김해시의 덩치가 커진 반면에 정말 우리 김해시의 총 생산량이 창원 다음으로 큽니다만은 우리 김해 시민들의 1인당 생산량이 18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 있기는 중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살림은 커졌는지 몰라도 김해 시민들의 주머니는 자꾸 비어간다라는 게 현재 김해시의 현실이다라는 걸 시장을 하신 분으로서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주제가 비염산 터널 건설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질문을 지금 주도권 드리도록 토론. 하겠습니다. 주도권 그러면은 지금 비음산 터널 건설 해법에 대한 주도권 토론. 예. 앞서 말씀대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김해 밀양간 고속도로에 창원까지 연장을 해서 저는 남해 고속도로 사지선에 비음산 터널을 같이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이 사업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후보가 더 잘할 수 있을 건지를 시민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6월 13일 보궐선거에 민주당 당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옮기셔가지고 당선이 되실 때 그 이후에 19년 6월 달까지 비음산 터널과 관련해서 기간 실무 회의라든지 협의 회의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없이 했고요. 아까 우리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너무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단순 통계로 가지고 우리가 채무가 다소 많다 이건데 아시다시피 공원 일몰제다 우리 초정 함양간 또 국도 58호선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토지 지가는 매년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금리는 제로 금리 수준 아닙니까? 공공지방채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게 적절한 조치겠습니까? 그냥 방치해서 오히려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서 좋겠습니까? 재정 운용이라는 것은 지관의 몫입니다. 우선 이 도시 질문에 팽창은 하는데 기반 시설이 못 따라갈 때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다소 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그 2조 3천억 예산에 원래 한 600억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게 우리 시가 감당 못할 지방채도 아니고 그게 재정 건전성에 제 질문에 대한 무리가 답을 있는 것이 좀 아니고 해주셨으면 전혀 좋겠고요. 그렇지 그래서 않다.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질문할 게 지금 남아 있어서 하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것은 비음산 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만 하시니까 충분한 노력을 시 해서 재정 좋은 결과를 건전성에 얻었다, 대해서 이런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하시는데 지금 허성근 후보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최근에 2019년부터 해가지고 시 부채가 약 2천여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살림을 잘 살았다. 늘어난 거는 김해 씨가 750억입니다.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다시 말씀으로 한번 자꾸 그거를 챙겨보세요. 무마하시려고 들면은 우리 김해 시민들이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비음산 터널은요. 지금 후보님 그 공약 이행률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비음산 터널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1년까지 지난 민선 7기의 공약 사업을
이행률을 조사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비음산 터널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었길래 이행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음산 터널은요 광역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도 몫입니다. 도가 이미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갖고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그 지방채 이거는 분명히 정정해야 됩니다. 제가 취임할 때 1,190억이었고요. 현재 1,940억입니다. 750억 정도인데요. 이건 초정한명간 도로라든지 공원 일모제 관련해서 시민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네. 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 5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따른 답변을 해주셔서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비음산 터널 건설 해법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역시 발언 시간과 답변 시간은 일부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홍태용 후보에게 주도권 7분을 드립니다. 예. 허성곤 후보님의 에어시티 공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 후보께서는 부산시와 각각 500만 평 규모로 공동 추진하는 에어시티를 동부가 물류 플랫폼, 물류 가공, 유통, 로직스 단지 등 관련 시설과 주거 상업 교육, 자족 도시로 건설해 동부가 관문 도시로 세우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에어시티 공약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2016년 허성건 후보님은 안동공단 재개발 사업을 브리핑하면서 어생명 전략산업과 의료관광을 접목한 전국 최초 의료관광 융합 모델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권 신공항과 연계해 동김해를 에어시티 김해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안동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어서 의료관광 융합지구로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에어시티를 지난번 2018년도에는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공항과 관련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에어시티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을 때는 또 에어시티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에어시티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다가 1년 만에 백지화시키고 2018년에는 에어시티로 또다시 반대를 하시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에어시티 공약으로 들고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신공항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좀 갈팡질팡했다고나 할까 좀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겨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안동공단 이전 계획에 우리 국제의료관광 이 계획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유효하고요. 현재 주거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가 부분은 아직 그 투자 유치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분은 계속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질문의 요지는요. 2016년도에는 에어시티에 대한 공약, 2018년도에는 에어시티에 대한 반대,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에어시티를 공약, 어느 게 맞는지 빈대떡처럼 이렇게 뒤집으시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오해고요. 에어시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에어시티 추진에 대해서 부산과 각각 500만 평 규모로 공동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부산시와는 협의를 하셨습니까? 협의했죠.
부산시는 나름대로 부산 인근에서 강서 위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우리 경남이나 김해는 가급적 김해 인근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시와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부산시와 공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내지는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함께하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으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진척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시정을 맡게 되면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홍 후보가 행정 절차나 또 인가 고시 뭐 이런 것까지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걸 또 저보고 임기내 완료할 수 있나 이렇게 공격을 하시던데 예.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럼 뭐 400만 평 뭐 물류 동부가 물류 플랫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임기 내에 마친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8년에서 10년 정도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적어도 인가 고시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요. 그걸 수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추진력 있게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느리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일도 해본 사람이 잘 하지 않겠습니까?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질문할 게 좀 남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에어시티에 500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에어시티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데 보니까 거기에 주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개발을 해서 담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될 수 있는 뭐 통합 LCC 본사를 거기에 유치한다든지 불경 메가시티에 통합 본부를 유치한다든지 항공물류 특화를 위한 컨벤션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곧 가덕 신공항이 착공이 될 때니까 가덕 신공항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가덕 신공항 공사를 유치한다든지 우리 실제적으로 김해의 청년들이 또는 김해의 양질의 일자리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홍 의원님 말씀에 물어보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산 신항이 거의 완공 단계고 진해 신항이 앞으로 건설될 테고 가덕공항까지 확장되면 배후 부지가 없습니다. 그 지원 기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이 부대 지원 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함께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이 인천 국제공항에 송도 신도시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는 지난 11월에 가덕 신공항 주변 개발 지정 범위를 20km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경남에서는 거제 창원뿐만 아니고 김해의 장유동 일대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공항 배후 도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허성근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님 어떻게든 남을 따라하면은 잘해도 2등밖에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공약을 보면 대부분 우리 시정에 이미 녹아나 있습니다. 제가 홍 후보님 공약집 이거 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홍보물 이걸 6대 전략이라 해서 보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이름만 좀 다르게 또 상당수 똑같고 대동소이하다. 저는 처음에 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디 우리 시정 설명에 잘 온지 착각할 정도로 정말 예비 홍보물을 보면 저가 시정을 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홍 후보님 언론 인터뷰 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전국 체전 관련해서는 저는 제 임기 중에 최대의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제교육의 메인 스타디움을 짓고 있고 체육관을 4개, 5개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적어도 김해 10년은 앞당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 체육인들 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으로 유치를 했는데 우리 홍 후보는 수천억 혈세 낭비한다고 이렇게 비아냥하고 또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 하면서 법정문화도시, 국제 슬로시티, 아동 친화도시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그 국제 공인받는 것조차도 허울 좋은 구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폄훼하고 저는 김해 인지도 상승이나 브랜드 가치 이런 거는 수천억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공모 사업으로 또 받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삶이 나아진 게 있느냐 구호에 그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홍 후보가 시장이 되면 혹시 제가 유치해놓은 전국체전을 반납이라도 할 건지 도시 재생 사업을 포기라도 할 것인지 정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전국체전 사업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셨으면은 체육과 관련된 전국체전과 관련된 체육 인프라라도 도시 지역에 골고루 좀 배치를 하셔서 시민들 생활체육 인프라나 시민들 편익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일단 좀 덜 원망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 후보께서는 평소에도 정말 우리 시가 또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도시마저도 어떻게 대규모 도시를 임기중에 다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또 폄하를 하고 저는 감히 신앙 배후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들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주도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추진 계획을 다 이미 수립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말 홍 후보가 공약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능도 그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공약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추진하는 일들을 해놨는데 이때까지 잘 추진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잘 완성도를 높이고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낫겠습니까? 홍 후보님 지금 배워가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잘 판단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는 또 어떤 때는 국회의원 선거 때 지난 2년 전에는 보면 그린벨트를 더 꽁꽁 묶겠다. 김해 평야 개발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하시고 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수백만 평 물류 플랫폼을 건설하겠다. 우리 이 홍 후보가 오히려 정책을 이렇게 그때마다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시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겠나. 질문은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허성근 시장님께서 요즘 최고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신 게 공약 이행률 98.1% 달성하셨다랍니다. 공약을 98.1%, 161개의 공약을 98.1% 달성하셨는데 또 연장해서 4년간 하시면서 무슨 할 일이 남으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약 이행률 98.1%가 추진 이행률이지 공약 이행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편익에 아직까지 다가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가 다음 주도권 때 하시고요. 좀 더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 후보님 공약 관련해서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어떤 단체입니까? 정말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민운동본부 NGO 단체입니다. 거기서 매년 공약 이행률을 모니터링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군수들 226명이 공약한 내용 평균이 한 70여 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가 넘는 161가지를 해서 3가지 빼고 158가지를 다 이행으로 인정받았던 내용을 그걸 표면을 하고 에세이 등급을 뭐 이렇게 꼼수다 어떻게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 홍 후보께서는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을 뭐 부름을 받았다, 대통령 힘을 빌리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또 때로 따라서는 노무현 리더십을 본받겠다. 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맞춤형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은 저는 절대 그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약 이행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국에서 최우수 수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후보들의 공약 검증 토론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주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또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토론 주제는 기반시설 부족 및 유치 방안입니다. 김해 씨는 오늘 토론 중에도 언급이 됐지만 경남 제2의 도시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센터나 공공의료원 또 대학병원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건 후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컨벤션 부분은요. 저희 시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시정을 맡게 되면 올해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공의료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종합병원급은 5개 있지만 상급 병원이 없어서 인근 도시로 전전긍긍하고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우리 환자들이 인근 도시에서 진료를 받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관내 인제대학교가 의과대학으로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뢰를 해서 300병 이상의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 점을 부각시켜서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이미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었고 우리 도지사 지방선거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홍태용 후보 1분 드립니다. 예.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된 우리 김해시가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한 12년의 세월 동안 기반시설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해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장이 될 사람의 김해시에 대한 비전과 시정 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공물류 특화 컨벤션 센터는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산업 분석과 도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의 항공물류 특화 컨벤션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 살아오면서 공공의료원을 김해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원을 통해서 집단 감염뿐만 아니고 뇌혈관 검사를 만 40세 이상 김해 시민들께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반시설 부족 및 유치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언 시간은 1분을 권장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허성건 후보에게 주도권 5분을 드립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10만 원 일상회복 지원금 공약하자 우리 홍 후보께서 뭐 이렇게 일단 우리 중앙당의 그 뭐 성비 관련해서 의기소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언론 인터뷰를 뭐 인용하시던데 이건 중앙정치권 뭐 성문화 문제는 이미 뭐 이골이 나 있어서 저는 관심도 없고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 여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께서 국민의힘 갑 위원장으로 맡아서 있는 동안에
그 여성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여성분 아시죠? 네. 이분이 그 도의원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던데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 공천이 유력하다 또 이런 소리가 나오자 경쟁자들이 집단 반발도 하고 또 다른 뭐 공천 갈등도 생기고 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출마를 함으로 해서 반발 심리도 작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슴 아픈 사망 사건도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갈등의 중심이 이 돌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평소 행사장에서 가끔 마주친 여성인데 굉장히 열성적이고 활동성이 있는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까 참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어떤 성적인 비하 발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 공격을 당했다 뭐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자, 지금 주제 토론 시간이고요. 기반시설 부족 및 봉사단계 유치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다 이거 주도권이니까 이거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작 이런 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이런 그 전모를 밝힌다든지 뭐 인신 공격에 대한 뭐 이런 사과 성명, 뭐 애도 성명 하나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 홍 후보도 수차례 회견에서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주제 토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주제 토론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하신 그분의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토론에서 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가 맞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누가 제게 당부를 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성차별 없는 김해 남녀가 다 같이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여성 친화도시 재인정이라든지 이런 비보를 접하면서 정말 시장으로서 얼굴이 낯뜨거웠습니다. 전 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허성건 후보님 주제 아까 토론으로 주제 이어가 주시기 토론과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1000병상 이상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민간병원이 경위 어려움과 협력 병원으로 해서 1000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1000병상 규모의 상급병원을 확보하고 또 공공 의료원도 우리 도립의료원이 아니더라도 또 적십자 병원이나 또 아니면 우리 산재병원 산업단지 근로공단에서 하는 산재병원 등 해서 공공병원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시정을 맡게 되면 가시적인 결과를 우리 시민들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 후보님이 맞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제에 안 맞다고 하는데 이제 끝나가는데 이 허성건 후보님 김해 시민들이 지금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양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계신 자리인데 주제와 벗어난 인신공격형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김해 시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 기반시설 부족과 유치 방안에 대한 그 이야기에 그 네.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토론 의제는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후보들에게 사전에 다 고지를 했고 각 후보들도 알고 계신 사안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족 및 유치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 홍태영 후보에게 주도권 5분 갑니다. 예.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허성건 후보님은 말로는 발품을 팔면서 혈안 해결을 위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의문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기관 앞서 말씀드린 대학병원의 유치는 사립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역할일 겁니다.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뛴다는 게 제가 정부 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제가 시정을 감당할 때 1조 2천여 원을 지난해 연말 정산 기준하면은 2조 3천억 원으로 우리 김해의 살림살이를 2배나 이렇게 넉넉하게 키웠다. 이런 부분 또 제가 대기업에 뛰어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문전박대 당하면서 노력한 결과 500인 이상 기업 12개를 포함해서 106건의 5조 600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허브님. 좋은 일자리 13,000개를 자, 지금 만들고 있다. 잠깐만요. 막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을 공공의료 유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용역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제가 시정을 감당하게 되면 곧바로 가시적으로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질문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가 하니까 좀 다른 말만 하시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뺐습니다. 제 질문, 제 지금 그 주도 시즌 2가 아직 시작되지 시간이니까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우리 시와 관련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공항공사라든지 최근 세계 주요 도시에서 마이스 산업 육성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 회의라든지 관광 컨벤션, 전시 네 분야를 통틀어서 말하는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컨벤션 센터 건립이 여러 번 지역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육성해 나갈 것인지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김해시 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불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사무소와 연계해서 마이스 산업은 우리 김해의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의 요충지이며 가야의 천년 수도로서 문화 관광 자원까지 갖춘 김해는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일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허 후보님, 지금까지 컨벤션 센터 건립이 여러 번 선거 공약으로 나왔는데 아직 건립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컨벤션 센터는요, 지금까지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광역시도당 한 곳을 해준다고 방침을 정해놓고 지금 전국에 8곳인가 있는데요. 아직 컨벤션 센터가 없는 시도가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 대구 이런 데는 한도에 2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도도 창원에 있지만 김해 그 다음으로 짓겠다 해서 이미 이 용역비를 확보했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선거 공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벤션 없이는 마이스 산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회의 공간이 없이 컨벤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컨벤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불경특별자치연합도 우리가 본부에 이미 후보지를 3곳이나 추천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 불경의 중심이 김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김해가 불경자치본부가 유치되리라 그래 희망하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벤션 센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창원에도 세코라는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에 컨벤션 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여기에는 항공물류와 관련된 특화된 컨벤션 센터로 설립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더욱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공공시설 중에 하나 꼭 필요한 게 김해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토론, 기반시설 부족 및 유치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 토론과 자질 검증 또 공약 검증까지 이어갔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할 시간 1분씩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홍태영 후보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김해가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이 아픕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해 정권 교체를 통해 김해를 확 바꾸겠습니다. 김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도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김해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김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허성곤 후보에게도 1분이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치인이 어려인인지 구분이 없는 분과 또 행정 전문가의 대결, 또 김해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김해 사람과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사람의 진정성 대결입니다. 저는 평생 공직 생활을 맡아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것은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허성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소임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고향 김해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행정 경험, 인적 자원, 저의 열정 쏟아붓겠습니다.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김해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KBS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마이케이, 또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김해시장 후보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